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최근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동시에 강하게 밀리면서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30% 가까이 하락하며 $2,700 부근까지 밀렸고요. 비트마인 역시 $25 핵심 지지선이 무너지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정에서 장기 보유자들마저 수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과거 사이클의 탑 형성 후 대량 덤핑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포모도 과열 버블도 없었고 온체인에서도 사이클 후반부 특유의 과열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이클 탑에서 대붕괴한다는 기존 서사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하락은 매크로 변동성, 유동성 축소, ETF 이벤트 전 불확실성이 겹쳐진 조정에 가깝습니다. 구조 자체도 흔들린 것도 아니고 온체인에서 장기 사이클을 지탱하는 핵심 지표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의 급락은 포지션 과열을 털어내는 과정일 수 있어도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장기 구조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스를 먼저 한번 보고 갈 건데요. 바로 중동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매집입니다.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한 분기 사이에 3배 이상 늘렸고 UAE 사우디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 장기 준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많은 개인이 산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재정과 에너지 수입이 연결된 장기 자금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시장을 흔들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국부 펀드, 에너지머니 같은 긴 호흡의 플레이어들이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누군가에게는 포기 구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국가 단위의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단순 스팟 ETF가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이 포함된 스테이크드 이더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이 이더를 사면 가격 노출만 받는 게 아니라 연 2에서 4% 스테이킹 보상까지 자동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성격이 좀 다른데요. 연기금 보험사처럼 수익형 자본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고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끈적한 자본이 됩니다. 이더가 잠기면 그 다음은 항상 똑같은데요. 이더 강세가 나오고 메이저, 미드캡, 알트로 흐르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즉 블랙록의 이번 ETF는 단순 호재가 아니라 다음 알트 시즌에 연료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보면 정석 역헤드앤숄더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점 구조가 대칭처럼 형성되면서 유사한 역헤숄 상승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구조로는 추세가 명확한 하향 중이며 지지선 이탈, 재진입 실패가 반복되는 약세 파동 이더리움은 여전히 주봉 기준으로는 큰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작동할 경우에는 $8,000 근처까지 열려있는 롱텀 타깃을 제공하고요. 큰 그림의 업사이드는 여전히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 흐름은 완전히 다른데요. 최근 이더는 평행 채널을 유지하는 구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며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뉴스가 꼬이거나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흔들리면 여기서 추가 5에서 10%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더를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보고 있고요. 이 파트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이더는 위로만 열린 차트가 절대 아니고 장기 업사이드를 믿더라도 단기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은 단타도 스윙도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강세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 구조이고요.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 보유량은 2023년 약 2,500만 개에서 2025년 현재 약 1,550만 개까지 감소했습니다. 무려 38% 가까운 공급이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패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며 2024년 중반 이후 디지털 트레저리들의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래소 잔고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로는 판매 가능한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동된 이더가 대부분 장기 보유자와 기관형 트레저리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장의 즉시 매도 압력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공급 축소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시장에 강한 압축 효과를 줄 것입니다.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회복되거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디파이 활동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더 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의 일시적 둔화와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이지 공급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공급은 계속 줄고 있으며 이는 장기 강세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더는 비트마인 비즈니스의 중심축이고 이더를 버리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는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를 버린다는 건 곧 회사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말과 같고요.
현재 비트마인은 약 360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이더 보유량입니다. 다른 모두 디지털 트레저리 기업들을 합쳐도 약 520만 이더 수준인데 이 물량 전체가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거래소 잔고 급감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즉 비트마인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이더 수급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는 이더질라인데요. 디지털 트레저리는 주가가 MNAV 대비 거하게 할인될 때 일부 이더를 현금화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NAV/ARB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주당 이더 보유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지주가치 제고에 활용됩니다. 비트마인 역시 동일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이더 가격 하락 자체는 이제 부정적 요인인데 그러나 주가가 이더보다 더 크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일주당 이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 대응 카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반가운 경우는 아니지만요. 결론적으로 비트마인이 이더를 버릴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더 기반으로 회사를 키우는 비트마인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유동성 기반 통화이며 이 생태계가 어디에서 발행 순환되는지는 곧 해당 네트워크의 경제활동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303빌리언 중 약 170빌리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약 56% 이상의 점유율입니다. 즉 시장은 이더리움을 단순한 L1이 아니라 결제, 발행, 거래 인프라의 핵심 레이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인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반면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의 확대는 곧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경제활동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거래, 결제, 디파이, 파생상품 등 실사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USDC나 USDT의 신규 발행이 이더리움 위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신뢰하는 체인으로 이더리움을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둘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 가격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디파이 TVL, 레버리지, 유동성 풀 규모가 함께 증가하며 이는 이더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요소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거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집중된 네트워크가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갖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경제적 네트워크 효과는 단순 가격 변동으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은 타 체인으로 쉽게 이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더리움으로 회귀한다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거래, 검증, 보안, 규제 리스크 등 모든 요소에서 이더리움의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클 동안 다른 체인에서 일시적으로 발행량이 증가한 적은 있었지만 장기 점유율은 다시 이더리움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약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쓰여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화폐는 행동으로 진실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 화폐는 명확하게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스테이킹 네트워크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최근 데이터만 보면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과 달리 스테이킹 생태계는 매우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견고합니다. 우선 스테이킹 비율은 약 2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가격이 $3,000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건 네트워크를 지키는 핵심 참여자들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테이킹은 원래 단기 투기 흐름보다 훨씬 느린 지표인데 이 지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장기 참여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출금 큐가 늘어나면 악재이다 이것인데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다. 최근 출금 큐가 급증했던 시점은 가격 때문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누락한 특정 대형 밸리데이터 그룹이 강제로 퇴출된 사건 때문에 생긴 일시적 왜곡이었습니다. 구조적 이탈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큐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이더 가격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반대로 입금 큐는 2024년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가 최근 다소 감소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네트워크는 새로운 스테이커를 받아들이고 있고 큐 자체도 며칠 단위로 처리될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의 기본 자산 락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는 쉽게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구조적으로 공급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더가 스테이킹 될수록 거래소 유통량은 감소하고 이는 장기 가격 안정성과 압축 효과를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시장은 시장 심리와 단기 매크로 요인 때문이지 스테이킹 생태계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이킹 네트워크는 더 안정적이고 장기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이더리움의 기반 구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최근 ETF 유출 데이터를 보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흐름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약 7.2억 달러 유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이 수치만 보면 기관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 흐름은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단기 심리와 매크로 환경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지표입니다.
우선 ETF 유출의 주요 이유는 이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지표 변동성, 금리 경로 불확실성, 최근 기술주 조정 등 위험자산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ETF 유출은 이더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오프의 일부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ETF는 항상 한쪽에서 유출이 나올 때 다른 쪽에서는 유입이 나타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도 일부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리밸런싱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ETF는 단순 누가 팔았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샀는가까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ETF의 유출은 이더 공급 구조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TF는 실제 코인을 바로 시장에 던지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의 재량으로 흡수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ETF 유출이 곧바로 이더 가격을 직접적으로 누른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 ETF 유출은 심리 지표일 뿐이고 이더 네트워크의 구조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더 공급 감소,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경제활동 증가, 스테이킹 네트워크 안정성, 이러한 흐름은 매크로가 안정되면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ETF는 여전히 이더 장기 수요의 핵심 채널입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인간의 뇌구조가 원래 그렇고요. 실제 위험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이미 지나간 손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혼선 발생기가 됩니다. 그 안에 오래 머무르면 내 포지션과 내가 세운 논리가 쉽게 흔들리죠. 이런 조정장을 여러 번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빠지는데 다른 종목은 반등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거는 마라톤 이제 40km에서 다 왔다고 생각하면서 페이스를 떨어뜨리는 것하고 비슷한데 남이 스프린트 한다고 해서 지금 제 리듬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잡았는지 처음에 논리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동성이고요. 현재 내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시장의 작은 흔들림도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내 삶이 불안하니까 주식이 더 불안하게 보이는 거고요. 심리가 흔들리면 차트의 모든 캔들이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오히려 책 읽고 글 쓰고 나를 다시 정비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운동처럼 독서도 매일 해야 되고요.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의 소음에 쓸려가 버립니다. 결국 기회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요. 많은 책을 읽으며 느낀 거는 결국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만 보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보고 냉정하게 기회를 찾는 거죠. 지나친 낙관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고 지나친 비관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균형 잡힌 낙관이고 지금 시장이 무섭게 보일 수 있는데 비트마인이 너무 떨어졌다고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좋은 자산은 조정 때 가격이 싸질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마인 $30는 솔직히 말하면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리고 기관이 들어온 이상 이 회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구조가 아닙니다. 국방을 대체하고 있는 플란티어가 있고 금융구조를 바꾸고 있는 이더리움, 노동과 운송 패러다임은 테슬라 조비가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입이고요. 이전에 플란티어도 초반에 빨랑티어로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죠. 이러한 구간은 변화의 한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항상 소란스럽지만 결국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